원리합계. 원리합계를 첫 번째로 할 거고요. 그래서 원리합계를 설명을 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 저기를 할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수학적 귀납법 그쪽을 할 거예요. 오케이? 일단 그렇게. 자, 그러면 일단은 원리합계부터 간단하게 한번 시작을 해볼게. 우리가 원리합계라고 하는 거는 원금과 이자의 합계를 얘기를 해요. 원금과 이자의 합계. 자, 그러면 원금과 이자 합계인데 이게 원래는 두 가지의 방법이 있어. 하나는 어떤 방법이냐면은 하나는 달리법이라고 하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복리법이라고 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자, 달리법은 뭘 얘기하냐면은 원금에 대해서만 이자를 받는 거를 얘기를 해. 원금에 대해서만. 그러니까 자, 만약에 내가 원금이 1,000원이 있다? 이 1,000원이 있고 1,000원에 10% 금액을 만약에 이자로 받겠다고 쳐. 그러면 얼마를 이자로 받는 거야? 얼마를 이자를 받아? 100원만큼을 이자로 받아요. 맞아요? 자, 그래서 내가 만약에 1,000원 있어. 그러면은 한 달 후에는 금액이 얼마가 되는 거야? 1,100원이 되는 거고 두 달 후에는 금액이 얼마가 되는 거야? 1,200원이 되는 거야. 세 달 후에는 1,300원이 되는 거야. 그래서 n달 후에는 얼마가 되는 거냐면 1,000 더하기 100n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렇게 요거를 우리가 달리법이라고 불러. 그 달리는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은 A라고 하는 원금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 R의 이자만큼을 받는다라고 치잖아? 그러면은 항상 A 곱하기 1 플러스 R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거기 원금에다가 이자만큼을 더한 게 돼요. 오케이? 요만큼을 갖다 받게 되는데 근데 그 이자를 몇 번 받는다고? n번을 받기 때문에 R 곱하기 n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써주는 게 바로 달리법이라는 소리인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이 R의 이자만큼으로 n번을 원금에 대해서 받는다고. 되니? 이런 식으로 쓰는 거를 우리가 달리라고 얘기를 하고요. 복리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원금과 이자의 합이 다시 뭐가 되는 거야? 다시 원금이 되는 걸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1,000원의 금액이 있고 이거를 10%만큼의 이자를 받는다고 치면은 첫 달에는 얼마를 받아야 돼? 첫 달에는 110원을 1,100원이 돼야 되는 거지. 그지? 1,100원. 1,100원. 자, 근데 두 번째 달에는 얼마가 돼야 돼? 1,210원이 되어야 돼. 왜? 요거에 대해서 다시 얼마만큼을 받는 거니까 10%만큼을 받는 거니까 110원만큼이 늘어야 된단 말이야. 그지? 자, 세 번째 달에는 그럼 뭐가 돼야 돼? 세 번째 달에는 여기에 10%만큼인 121원을 다시 받아야 되니까 1,331원만큼이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됐어요? 이런 식으로 원래 있던 원금에다가 이자를 더한 것만큼이 다시 원금에 대해서 붙는 거를 복리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복리법은 어떻게 돼? 내가 A라고 하는 금액이 있을 때 요거를 R의 이자만큼으로 가지고 간다라고 하면 A 곱하기 1 플러스 R의 N제곱만큼이 들어가게 돼. 되니? 요거를 우리가 복리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달리하고 복리. 그럼 당연히 달리하고 복리 중에서 뭐가 더 좋아? 복리가 더 좋아요. 그죠? 복리가 더 좋아. 너무 당연한 거죠. 그죠? 돈이 더 많이 순식간에 갔다가 불어나기 때문에 복리법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러면 달리 복리 중에서는 시험 문제로 뭐가 더 잘 나와? 복리가 더 잘 나오겠죠. 그죠? 왜? 계산하기가 더 어려우니까. 네, 너무 간단한 문제예요. 자, 그러면 복리로 하는 것 중에서 이제 문제로 나오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월 초에 갖다가 돈을 집어넣을 때랑 월 말에 돈을 집어넣을 때 이렇게 두 개를 비교하는 형식의 문제들이 가장 많이 주어지게 되어요. 오케이? 자, 다시 돈을 월 초에 집어넣는 것과 월 말에 집어넣는 것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요 두 개 애들의 차이점이 조금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거를 계산하는 거를 비교하는 거 요거를 문제로 주로 많이 줍니다. 자, 이런 식으로 갈 거야. 우리가 첫째 달, 둘째 달, 셋째 달, 넷째 달 해가지고 돈을 매달마다 내가 A1씩 똑같이 집어넣을 거거든. 근데 그때마다 R의 이자를 받을 거예요. 근데 월 초에 집어넣으면 어때? 한 달이 지나가니까 월 말이 되면 어때? 이자를 받아 안 받아?
월 초에 집어넣으면요. 이자를 받아요. 오케이? 근데 월 말에 집어넣으면 어때? 이자를 안 받아요. 오케이? 자, 다시. 월 초에 집어넣으면은 한 달이 지났잖아. 그지? 한 달이 지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이자를 받을 수가 있어. 근데 월 말에 집어넣으면 일반적으로 말에 우리가 이자가 나온단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그거는 계산을 하지 않고 그다음부터 이자를 갖다 계산을 한단 말이에요. 요 정도의 차이가 있어. 그래서 첫째 달, 둘째 달, 셋째 달, 넷째 달 이런 식으로 쭉 해가지고 우리 한번 집어넣어 볼 거야. 자, 그러면 첫째 달부터 한번 집어넣어 볼게. 내가 만약에 첫째 달 A라는 금액을 집어넣었어. 그러면 첫째 달에 집어넣은 금액은요. 한 달이 지났어요. 월 말이 되면 이자가 붙어 안 붙어? 붙어. 그래서 A 곱하기 1 플러스 R이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괜찮?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달이야. 두 번째 달은 그러면 금액이 얼마로 시작해? A 곱하기 1 플러스 R에다가 다시 A1만큼을 집어넣을 거지, 그지? 되니? 그러니까 둘째 달 말이 되면은 금액이 어떻게 돼? 이자 붙어 안 붙어? 이자가 붙죠, 그죠? 그래서 A 곱하기 1 플러스 R의 제곱에다가 A 곱하기 1 플러스 R이 됩니다. 됐습니까? 자, 이제 세 번째 달에는 금액이 얼마로 시작을 해? A 곱하기 1 플러스 R의 제곱에다가 A 곱하기 1 플러스 R에다가 다시 A1만큼을 집어넣을 거지, 그지? 그래서 세 번째 달 말에는 금액이 어떻게 돼? 이자 붙어 안 붙어? 이자가 붙게 되겠죠? A 곱하기 1 플러스 R의 세제곱 A 곱하기 1 플러스 R의 제곱 A 곱하기 1 플러스 R이 될 거란 말이야. 자, 이런 식으로 계속 흘러가갖고 n번째 달이 됐어요. n번째 달. 그러면 n번째 달 말에는 금액이 어떻게 돼? n번째 달 말. 한번 예측해봐. 어떻게 돼? A 곱하기 1 플러스 R의 몇 제곱이야? n제곱이 되어요. 그 다음에 더하기 A 곱하기 1 플러스 R의 n-1제곱 이렇게 쭉 갔다가 더해가지고 A 곱하기 1 플러스 R 더하기 A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가 있어. 되니? 요런 식으로 가게 돼요. 그러면 나 요거 아니지. 제곱에다가 너도 마지막에 한번 이자를 받아야 되지, 그지?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거 있잖아. 우리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등비수열의 합이죠, 그죠? 첫 항이 얼마고? 첫 항이 A 곱하기 1 플러스 R이고 공비가 얼마짜리? 1 플러스 R짜리인 등비수열이지, 그지? 그러면은 R 빼기 1분의 첫째 항 A 곱하기 1 플러스 R에다가 1 플러스 R의 n제곱 마이너스 1 요렇게 해가지고 들어가시면 되겠죠, 그죠? 요런 식으로. 자, 그러면 1과 1 날라가면서 결국에는 여기서 얘기하는 원금과 이자의 합은 얼마가 된다는 소리야? R분의 A 곱하기 1 플러스 R에다가 1 플러스 R의 n제곱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을 하게 되겠죠, 그죠? 됐니? 요런 식으로 계산이 된다는 소린 겁니다. 여기까지 하나.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번에는 월 말에 이자를 집어넣었을 때야. 월 말에 이자래. 월 말마다 돈을 집어넣었을 때야. 월 말마다. 자, 월 말마다 집어넣는 거니까 여기 똑같이 첫째 달, 둘째 달, 셋째 달 이렇게 쭉 해갖고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자, 첫째 달 월 말에 A1을 갖다 집어넣었어. 그러면 둘째 달 일단 A1 이자 받아 안 받아? 이자 안 받지, 그지? 그러니까 둘째 달 초에는 A라는 금액으로 시작을 할 거야. 자, 그러면 둘째 달 말이 되었을 때는 이자 받아 안 받아? 이자 받죠? 그래서 A 곱하기 1 플러스 R에다가 더하기 A가 될 거야. 그러면 세 번째 달에는 얼마의 금액으로 시작해? A 곱하기 1 플러스 R에다가 A의 금액으로 시작을 해갖고 또다시 이자를 받겠죠, 그죠? 그러면 A 곱하기 1 플러스 R의 제곱에다가 A 곱하기 1 플러스 R에다가 다시 A가 되겠지, 그지?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가게 된다면 n번째 달이 되었을 때 말에는 금액이 얼마가 돼? 예측해봐. A 곱하기 1 플러스 R에 n-1제곱이죠, 그죠?
그래서 A 곱하기 1 플러스 R에 n-2제곱 이렇게 쭉 해가지고 어디까지? A까지 써주시면 되겠지, 그지? 그러면 자 얘는 일단은 첫째 항이 얼마고? 얘는 첫째 항이 A가 되고요. 공비가 얼마짜리? 1 플러스 R짜리인 등비수열이 합이 되겠지, 그지? 그러니까 뭐라고 쓸 수가 있어, 합을? 우리 1 플러스 R 빼기 1분의 첫째 항이 A가 될 거고 1 플러스 R의 N제곱 마이너스 1이다라고 써질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계산을 어떻게 할 수가 있다? R분의 A 곱하기 1 플러스 R의 N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쓸 수가 있어서 자, 보통 그러니까 두 개를 지금 비교해보고 나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금을 집어넣을 때에는 예금 또는 적금을 집어넣을 때는 월 초에 집어넣는 게 좋아? 월 말에 집어넣는 게 좋아? 같은 금액을 집어넣을 거라면 초에 집어넣는 게 한 번 더 이자를 받을 수가 있다는 소린 거예요. 한 번 더. 요렇게 해가지고 계산하는 거. 그래서 두 개 갖다가 비교하는 형식으로 보통 적금 문제 나오는 게 일반적인 원리합계 문제예요. 일반적인 원리합계 문제. 됐어요? 달리하고 복리 중에서 복리를 이용하는 거. 되니? 여기까지. 그래서 지금 우리 이거 있잖아. 요거를 그냥 보통은 이렇게 해갖고 하나하나 계산을 때리지 않습니다. 왜? 시간이 졸라 부족하기 때문이죠. 그죠? 알겠어요?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얘를 그냥 외웁니다. 외우세요. 그냥 외우세요. 월 초에 집어넣을 때하고 월 말에 집어넣을 때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외워주시는 게 좋아요. 월 초에 집어넣을 때랑 월 말에 집어넣을 때 해가지고 외워주시는 게 제일 낫습니다. 이거를 지금 내가 한 것처럼 계산을 하려고 하면요. 기본 10분 정도는, 5분에서 10분 정도는 그냥 써야 될 거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너무나 오래 걸려요. 한 문제를 푸는데.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냥 외워서 씁니다. 외워서. 괜찮아. 외우세요. 가만히 있으면 외워져? 써야지. 네, 그래서 보통 저런 건 적금, 특히 적금 들 때 많이 해. 적금 들 때. 그러니까 같은 금액을 계속해서 똑같이 갖다가 집어넣을 때. 물론 이런 문제 실생활에서는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실생활에서는 언제 갖다가 집어넣든지 그 날로부터 12달을 계산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막 1년 이렇게 집어넣는다 치면은 그냥 똑같이 월 초에 집어넣든 월 말에 집어넣든 그런 거 전혀 상관없이 그냥 계산합니다.